이유식 하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유식 숟가락만 가까이 가도 금방 푸 뱉어내거나 또 싫어하는 듯이 몸을 뒤로 쭉 빼고 버둥거리는지 또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획 돌리는데 SNS나 영상 속 다른 아기들은 아기새처럼 입을 쫙쫙 잘 벌리고 너무 잘 받아먹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육아 유공자인 저 역시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아기가 좀 더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오늘은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시도하게 되더라고. 어떤 날은 결국 몇 숟가락 먹었는데 갑자기 또 응아를 해서 흐름이 끊기고 다시 또 응아를 치우고 앉혀서 먹이려고 하면 입을 꾹 닫거나 턱받이만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이유식이 중단됩니다. 오늘은 그 의문을 입 벌릴 때까지 숟가락을 계속 들이미는 것, 강요가 아닌 초대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아기 입 앞에 이렇게 숟가락 대고 쓰러지게 쳐다보면서 아니 왜 도대체 입을 안 벌려? 이만큼이나 주고 기다리는데 엄마 팔 아프다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낯선 외국에 갔는데 누군가 좀 정체 모를 음식을 막 코앞까지 들이밀면서 이거 진짜 맛있으니까 무조건 먹어봐 이렇게 재촉한다면 여러분 먹고 싶으시겠어요? 지금 우리 아기에게 이유식 시간이 딱 그렇습니다. 맛도 질감도 모르는 그 낯선 음식인데 숟가락이 코앞을 왔다 갔다 하면 아기는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볼 틈도 없이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마치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듯이요. 그러면 이 도망치고 싶은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지는 초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숟가락을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아기가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돌린다면 더 이상 들이미지 말고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시 다른 곳을 보거나 평안한 표정으로 좀 기다려줍니다.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두 번째, 분위기를 환기하세요.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기는 긴장을 풉니다. 그냥 지금 넌 먹어야 돼 이 긴장감을 좀 툭 내려두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공백이 아기의 호기심을 깨웁니다. 숟가락을 좀 치우고 나면 아기는 오히려 궁금해합니다. 왜 안 주지? 스스로 다시 입을 열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숟가락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나도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이 아기가 바로 주도권을 갖는 진짜 식사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식사 시간은 아이를 다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음식을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는 이 부모의 짧은 여유가 우리 아이에게는 다시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는 최고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아기 혼자만 먹이는 것, 식탁 위 최고의 선생님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기를 먼저 먹이고 나서 부모는 나중에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육아를 하면 아기를 케어하느라 정신없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은 어떻게 먹나를 관찰하는 최고의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관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 음식을 씹고 즐겁게 삼키는 표정,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 아기들은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스캔해서 먹는 기술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지 상태에서 스스로 먹는 법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보면서 모방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근데 혼자 앉아서 숟가락만 받는 아기들, 가장 중요한 롤모델이 빠진 채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딱 한 끼만이라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보세요. 부모님이 맛있게 밥을 먹으면 맛있다 하고 웃어주세요. 아기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기 뇌 속에는 아 먹는 거는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라면서 데이터가 알게 모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유식 시간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 아기의 숟가락을 챙기는 것 우선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의 식사를 먼저 꼭 챙기세요. 숟가락 만지려고 할 때 지저분해진다고 뺏기, 사실 우리 아이의 첫 독립입니다. 이유식 먹일 때 아기가 갑자기 숟가락을 확 낚아채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뺏으신 적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숟가락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 사실은 아주 기특한 성장의 신호입니다. 나도 이제 먹을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자꾸 뺏기면
하기만 하면 식사 시간은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엄마에게 자꾸 제지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몸을 틀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숟가락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숟가락 2개 전략을 쓰세요. 엄마 손에는 아기 입에 넣어줄 배신용 숟가락, 아기 손에는 아기가 마음껏 잡고 흔들 수 있는 연습용 숟가락을 쥐어주세요. 나도 먹고 있다 라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엄마도 편하게 이유식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함께 잡기로 합을 맞춰보세요. 엄마의 손길을 따라서 음식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익히고 눈으로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숟가락을 다루는 가장 자연스러운 학습입니다. 세 번째, 저도 이거 좀 힘들었는데요. 손으로 먹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식재료를 만지고 질감을 느끼고 입으로 가져가고 그 모든 과정이 아기의 뇌를 띄우는 최고의 감각 학습입니다. 기억하세요. 숟가락은 음식을 배달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아기에게는 세상을 탐색하는 첫 번째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시간 아기가 숟가락을 뺏으려고 할 때 대신 와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먹고 싶구나, 대단하다 라고 크게 칭찬해주세요. 응원하고 숟가락을 함께 잡고 눈을 맞추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아기를 더 주도적으로 밥 잘 먹는 아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잘 먹는 아기와 계속 비교하는 것 괴로운 성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저는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데요. 잘 먹는 아기와 계속 비교하는 것.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켜보면 꼭 있잖아요. 이유식 시작하자마자 한 그릇 막 뚝딱 비우는 천사 같은 아기새? 하지만 부모님 그 SNS 속에 그 아이들과 우리 아기를 비교하는 순간 식사 시간은 행복한 탐험에서 정말 괴로운 성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초기 이유식의 진짜 주인공은 많이 먹는 아기가 아니고 호기심이 많은 탐험가입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막 손으로 만져보고 혀로 툭 내밀어보고 짜증도 내보고 부모한테 울어보기도 하고 이 전부가 아기가 세상을 배우고 있는 시행착오의 과정입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기특한 거죠. 왜냐하면 이유식 초기 목표는 영양 섭취가 아니고 먹는 행위에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아기의 탐색 과정을 방해하고 억지로 음식을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에게 즐거운 식탁은 즐거운 놀이터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숙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성공의 기준을 숫자가 아니고 경험으로 바꿔보세요.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아기의 식사는 정말 100점입니다. 첫 번째, 오늘 아기가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나요? 두 번째, 음식을 호기심을 보였나요? 세 번째, 숟가락을 거부하지 않고 입술에 대어 보았나요? 이게 바로 아기가 지금 먹는 즐거움을 완벽하게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잘 먹는 아기와 비교하는 건 또를 늦추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아기만의 특별한 반응을 차라리 발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발견이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 표정이 식단보다 중요합니다. 이유식 줄 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촬영해보세요. 저는 제가 저를 찍어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숟가락을 든 저의 모습이 점점 진지해지고 눈빛은 아기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죠. 아기한테 티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아기들은 음식보다 부모님의 표정과 공기를 너무 빨리 읽습니다. 기억하세요. 아기의 식탁은 음식을 먹는 공간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먹여야 돼. 압박감에 스스로 초조해지고 사로잡히게 되면 아기의 뇌는 이렇게 반응하죠. 지금 분위기 뭔가 이상하고 무거워. 뭔가 불편해. 뭔가 위험해.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을 바꾸세요. 얼마나 먹었나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오늘 먹는 연습을 한 날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해보세요. 몇 숟갈만 시도했어도 혹은 아예 안 먹었어도 오늘 우리 아기랑 그냥 즐겁게 먹는 연습 한번 했다.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두 번째, 잘 먹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가 먼저. 부모님이 표정이 밝고 여유로워야 아기도 여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구나 하고 빌어서 숟가락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 아기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 횟수보다 부모님 입가에 머무르는 미소의 횟수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소고기 핏물을 과하게 빼는 것. 철분을 다 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먹여야 한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소고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철분을 다 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 이유식에 소고기를 넣는 가장 큰 이유,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물에 오래 담궈두면 핏물과 함께 그 소중한 육즙과 철분이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위생을 챙기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영양 밀도를 엄마 스스로 낮추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담그지 말고 헹구기만 하세요. 핏물을 빼려고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흐르는 찬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키친타월로 표면 정리가 정답입니다. 가볍게 헹궈낸 뒤에는 키친타월로 꾹 누르지 말고 그냥 살짝 눌러서 핏물과 수분만 살짝 닦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냄새는 잡으면서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철분과 영양소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덜하는 것이 더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뒤로 기울어진 상태로 먹이는 것. 자, 아기가 편안하게 라는 생각으로 하이체어를 눕히고 발은 공중에 띄운 채 먹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는 사실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먹기 어려운 고난도 자세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몸이 뒤로 기울어지고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아기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상체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턱과 혀를 움직여서 입을 음식으로 잘게 부숴야 되는데 몸을 지탱하느라 근육이 이미 팽팽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뒤로 툭 넘어가면
늘어가면서 결국 캑캑거리고 식사 시간 자체가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식사의 정석 자세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이체어 등받이는 90도 가까이로 세워주세요. 몸이 똑바르게 세워져야 턱과 혀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부모님 눈에는 조금 눕힌 자세가 편해 보여도 실제로 아기가 음식을 안전하게 넘기기에 가장 좋은 각도입니다. 두 번째, 고정된 자리에서 먹는 습관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처음부터 오래 앉아 있으려 하기보다 짧게라도 앉아서 먹는 경험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자리에서 먹다 보면 아기도 점점 여기는 먹는 자리라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하이체어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갔을 때도 이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월수가 낮은 개월수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이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발바닥 밑에 든든한 받침대를 놓아주세요.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으면 아이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닿는 딛는 그 감각 하나가 아기의 턱 근육을 이완시키고 숟가락을 받아들일 여유를 만듭니다. 안정된 식사의 시작은 안정된 자세에서 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서 바로 이유식 시작하는 것. 아기에게도 최악의 식사 시간입니다. 배가 고파야 잘 먹겠지 싶어서 수유 시간까지 꾹 참으면서 기다리시나요? 그러다가 아이가 울음을 빵 터뜨리면 우리는 부랴부랴 전자레인지에 큐브 해동하고 데우고 이유식을 들이밀곤 하죠. 하지만 너무 배고픈 상태는 아기에게도 정말 최악의 식사 시간입니다. 어른도 허기지면 예민해지고 짜증나잖아요. 아기들은 말로 표현 못할 뿐이지 그 짜증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배가 고파서 컨디션이 바닥이 되면 뇌는 음식 공부 대신에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생존 모드로 변환됩니다. 그럼 이유식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현실적인 팁은 기존 수유 시간보다 20분, 30분 정도 먼저 이유식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울기 직전보다 좀 출출한데 기존 시간보다 조금 더 20, 30분 일찍 그 찰나의 타이밍이 바로 이유식의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결국 이유식의 핵심은 무엇을 먹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입니다. 억지로 먹이기보다 부모가 기다려주고 따로 먹이기보다 함께 먹고 결과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평생 식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기보다 부모와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그 순간을 잠시 기다리고 즐겨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